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위주로 많이 미끄러운 상태니까요. 퇴근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이번 주는 좀 정리가 될까요? 우리 선대위가 지나치게 아니한 것 아닌가? 대선 위기 비상 상황인데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말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이달 초 호남 출신 무소속 의원이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국민의힘 이용우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좀 많이 다릅니까? 뭐 당이라고 하는 게 뭐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요? 예. 좀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좀 뭐는 좋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이제 무소속으로 한 4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같이 할 동료가 생겼구나 이런 위안을 삼고 있고요. 네. 지금은 대선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참 호남 출신의 의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국민의당에도 계셨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좀 고향에서 남원에서 조금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예. 우리 호남은 대부분 민주당 아니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 거기는 정말로 죽음의 강이다. 거기 건너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민주당이 익숙하고 그래서 네. 제가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네, 제 친구 남원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그 양반 다 좋은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 당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있지 왜 거기까지 갔냐 이런 건데 저로서는 뭐 한없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엄청 기득권이에요. 패거리고 그래서 거기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좀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왜 안 받아줬대요, 의원님을?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권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복당을 할 팀은 해라. 그러나 지역위원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무장 해제하고 와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개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해서 저한테 복당을 원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자칫하면 들러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는 민주당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좀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와서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좀 윤석열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윤석열 후보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보듯이 그냥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시원시원하고 너무 시원시원해서 가지고 걱정이에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말씀이 좀 길고 이런 것은 좀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좀 마음은 따뜻한 편이고 또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닳고 닳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호남에서는 윤석열 후보 어떻게 봅니까? 기대반 우려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특성상 아주 좋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라고 하는 데가 호남 중에서도 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해놓은 게 뭐 있냐.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쪽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지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저버렸습니까? 지금 제가 경험한 민주당은요.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을 때 DJ 민주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었기도 하지만 그 행태나 이런 것들도 너무 운동권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너무 운영해왔다. 그래서 DJ는 굉장히 품었거든요. DJ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김중권이라고 하는 TK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쓸 정도로 통합적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은 매우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편가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예전에 호남민주당의 정신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 후보가 김대중 정신하고 이렇게 또 계승 매치 좀 잘 안 됩니다. 매치는 잘 안 되지만요. 네. 저는 호남의 정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었을 때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것. 네. 그다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 이미지하고는 뭐 아주 부합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부득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득이 민주당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 발언 당내에서는 조금 논란이 됐나요? 얼핏 듣기에는 좀 이상해요. 제가 네. 보기에도 네. 그래서 민주당을 가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그렇게 발언한 지역이 호남이라고 하는 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높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민주당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 갔다 그러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나를 좀 찍어달라. 그렇게 네. 얘기한 거죠. 사실. 자, 국민의힘에 갔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인데 갔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네. 되리라고 보는데 당 대표하고 후보하고 이렇게 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선거 역사상에서도 본 적이 없고요. 당에서도. 저도 사실 뭐 답답해요. 답답해서 저도 뭐 이제 제 의견도 표출하고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다행히 뭐 일찍 터져서 네. 또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윤 후보나 우리 당 선대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당선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좀 젊다 보니까 또 행동이 좀 빨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네. 돌아오긴 할까요? 돌아올 겁니다. 돌아옵니까? 이제 올해대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님께서 전주입니다. 이용호 의원 응원합니다.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전북에서 민주당은 패거리 정당 맞습니다. 전북도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한 교수님도 이용호 의원님 잘하셨어요. 화합을 위해서 용기 내신 것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또 있네요.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돌아옵니까 확실히? 예, 돌아올 겁니다. 언제쯤 옵니까? 저는 지금 당의 모든 분들이 올 연내에 정리하자 그런 생각이고요. 예. 지금 최고조로 갈등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금년간 정리될 거라고 보고 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 그저 젊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종인 원톱 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좀 정리할 것 같고 그립을 세게 잡아달라 이렇게 후보도 요청하기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통은 잘 되십니까? 의원님하고도? 네, 저하고도 되고요. 김종인 대표 총괄위원장에 대한 그 믿음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요. 두 분이 사실은 뭐 거의 손잡벌이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그런데 믿음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표는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윤 후보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지금 위임해 놓은 상태여서요. 네. 여러모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정돈의 수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국민의힘으로 모시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셨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상의는 드렸죠. 네. 네. 또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2014님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대안은 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지금이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치판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리스크 하나는 일단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됐습니까? 저는 정리됐다고 그 정도 이상 어떻게 그 사과를 합니까? 용서해달라. 저는 용서해달라고 한 정도의 표현을 쓴 사과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정리되면 그러면 이 저점 상황을 통과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한테 안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뭔가, 비전, 능력, 뭔가로 압도를 해야 되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어떤 점은 낫습니까? 그 본인의 말을 지키고자 하는 것,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낫고, 네. 일단 얼굴에 써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보면 그래도 저분은 이렇게 외모의 풍기력으로 봐서는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다. 신뢰는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상대 후보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말씀도 잘하시고 네. 경험도 많지만 그러나 너무 공약이나 이런 걸 자주 바꾸기 때문에 말의 신뢰성,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이재명 말 잘한다. 그래서 토론을 안 하시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토론해야죠. 윤석열 후보도 할 겁니다. 하는데 적어도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토론하자고 덤비면 그건 토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 시점에서 막 토론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때가 되면 적어도 무슨 관훈이든 아니면 방송연합이든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것이고 법정 토론 외에도 당연히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토론을 이길 거다? 저는 꼭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처음부터 높게 보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대부분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네. 붙여놓으면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도 잘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처럼 의원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토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론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중범죄 후보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한다, 침대 축구한다 이런 비판 받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윤 후보님도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네. 사실 본인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로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의혹이 네. 엄청난 일이고 거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후보인데 이런 부분은 대충 이렇게 물타기 해서 넘어가고 아닌 거 가지고 자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나 윤 후보도 그쪽 팀에서도 그렇고 네. 토론은 하자 이렇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네. 화난다고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아니죠. 그건 본인이 우리 국민들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잘못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실님께서 많은 국민들은 공약을 듣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토론하신다고 했으니 준비하고 있다니 지켜보자고요. 8248님 남은 사람이요. 이용호 의원님 생각이 많이 변했어?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예?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 오게 된 것은 민주당의 정말로 저에 대한 그 배타적인 그리고 저를 복당 원서되고 나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네. 정말로 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이해합니다. 민주당이 왜 이용호 의원한테 그랬을까요?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용호가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찾겠다니 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정이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에 계셨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요. 정말 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같이 손을 잡자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네.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야권의 후보가 갈라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 되면 아마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압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정권교체 여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이 그렇게 못했습니까?
민주당이 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뭐 잘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것, 거만한 것,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정말로 국민들로 봐서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네. 정말 민주당의 그런 오만한 태도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감입니까?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금 그런 최악은 아니고 최악은 아니고 어차피 최악보다는 이제 차악. 최선은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네. 차선이나 아니면은 차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선이나 차악은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백희정님께서 저는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 이 의원님 응원합니다. 민주당도 전라도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